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된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대표 김지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리뷰팩토리를 운영 중인데요. 현재 6년 차 운영 중이고요.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리뷰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디어 컨텐츠 그룹으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구전 광고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현재 한참 많이들 하시는 SNS, 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브랜드 신뢰 및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행과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진짜 평범한 엄마, 워킹맘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온라인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벤더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업종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벤더 업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업무를 하게 될 때 단순하게 한 가지 업무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뭐 상품 등록이라든지 택배 포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제가 상품 등록하는 그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곳을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느 기회를 보다가 운이 좋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로마켓이라는 회사에서 MD 업무, 제휴 업무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 이제 쇼핑몰 솔루션 회사까지 옮기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카페24 심플렉스 인터넷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월 매출 1억 이상 되는 쇼핑몰 월 이상 매출을 하시는 대표님들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을 통화를 하고 시도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온라인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터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면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카페24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주변의 직장 동료분들은 다 젊고 다 주변에 다 이제 결혼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육아맘들과 어울리고자 하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아이의 모습도 담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시작이 꾸준함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사업까지 하게 되는데요. 창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성장을 하고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미디어 쪽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쇼호스트, 주부 모델, 그리고 유튜버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액션들은 미디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꾸준히 도전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를 듣고 어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도
좀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블로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랜서가 되기 전까지 회사 월급을 2배를 뛰어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월급 진짜 나는 월급 말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건 제가 6개월 육아휴직 후에 이제 왕복으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회사에 복귀를 하고 워킹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저는 아이의 기록도 남기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아이가 딸이다 보니까 참 예쁜 옷을 입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예쁜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맛집, 여행 이런 데를 다니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팅 양이 늘어나면서 상위 노출이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체험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받으면서 육아하는데 어떤 플러스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 육아용품 아시겠지만 돈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욕심을 채워서 다 구매하려고 그러면 우리 육아맘들이 생각할 때 쉽진 않잖아요. 저희 남편 어렵게 일을 하고 오는 월급 가지고 다 내가 원하는 아이 옷, 이쁜 옷을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통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 대행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물건도 팔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버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단순히 체험단으로 끝나질 않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체험단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는 파워블로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지역 맘카페를 만들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좀 카페 마케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쇼핑몰 컨설팅을 하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대표님들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체험단을 하고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의 입장에서와 그리고 블로거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님들의 입장과 직접 이제 체험단 분들의 파워블로거 분들의 양쪽 입장을 좀 알게 된 게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사업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체험단 활동을 많이 늘려갔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뭐 2개, 3개 포스팅을 하는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진짜 잠을 많이 진짜 못 잤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자서 출근할 때도 있었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둘째를 갖고 육아휴직 후에 본격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난 상태에서 회사를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복직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한시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바빴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회사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대행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제 본사 대표님께서도 종종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쪽지를 통해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용감하게 제가 다른 블로거분 섭외 좀 해드릴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참 용감하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워낙 업체를 많이 상대를 했던 20대 때부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워블로거 분들의 어떤 단톡방도 만들어지면서 저는 인맥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을 해나갔습니다. 특히 대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업종 관계자분들하고 친분을 정말 많이 유지를 하면서 일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육아 관련된 업종이나 그런 쪽은 정말 광고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절대 거부하지 않았고요. 어, 진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핑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무작정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꾸준히 그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늘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월급의 2배가 되는 돈이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요. 이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좀 두근두근해요. 아시죠? 이게 월급 한 200에서 250 받던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500 이상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참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가슴이 뛰고, 이제 회사 생활과 함께 부업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월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늘의 뜻인지 어떻게 회사에서 이제 월급 동결이라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업무를 100%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밤낮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작 회사를 그만두었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던 것 같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주는 경험치는 정말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큰데요. 프로세스를 잡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경험들이 다 지금 쓰여진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당장 무작정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업종의 회사, 같은 결의 회사를 다님으로써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양쪽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맞춰서 피드백을 하고요.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들이대고 재지 않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다면 원하는 업종에서 취직을 해서라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이런 업종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걸 알기에 한결같이 일을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업자 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 고민을 하는 게 사업자 내는 부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업자 내는 부분에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되는데 막 이런 부분부터 진짜 여러 가지 세금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꾸준히 운영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7년도쯤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1인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인 사무실에서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프리랜서로 광고 대행을 했던 업체 한 분이 우리 회사의 운영과 마케팅을 좀 전담해 줄 수 없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1인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2인 사무실로 점차 키워가게 되는데요. 1인 사무실에서 2인 사무실로, 2인 사무실에서 5인 사무실로 그렇게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1년을 보내고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평 규모,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평 규모로 옮기면서 매년 2배, 3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2019년도쯤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서 마니몬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리우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10% 정도 매출 성장을 하였고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서 사실은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기보다는 꾸준함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꾸준함이 무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당신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결국은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매출이 나와야 인력을 충원을 하고 사업 확장도 가능하고 거기에 브랜딩까지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꾸준한 매출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비결, 제가 이제 그동안 영업을 했던 비결들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인프라를 총동원하다 라고 제목을 한번 접었어요. 처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외형을 키웠는데요. 기존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카페24에서 맺었던 우리 대표님들하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바이럴 마케팅 영역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안도 했고요. 아무래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고 대행사보다는 저의 어떤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맡겨주신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전을 시작했는데 진짜 운전을 배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가지고 갑니다. 정말 매달 그렇게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이제 많은 업체들을 영업을 했는데 사실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하루에 뭐 5통 하면 3통 이상 거절도 당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이제 저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맡겨주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조금씩 일을 더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년 차 정도 됐는데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창기 때는 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부분을 토대로
지금 주변에서도 대행사를 키우시고 어떤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이제 타겟을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프라 외에 어떤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존 회사에서 만나온 어떤 인프라 외에 이제 체험단이나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업종에 있다 보니까 대행사를 창업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행사 대표님들에게 찾아가거나 미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실행사로 일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을 입장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유지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늘 영업을 늘리고 회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을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일을 받고 거절하지 않고 재지 않고 잘 처리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거 외에도 조금씩 이제 일을 맡겨주셨던 어떤 기존의 뭐 체험단이나 카페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된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창업 소식을 알리고 제대로 일을 처리해 드렸고 영역을 넓혀서 이제 소개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는 기존의 인프라를 토대로 꾸준히 해갔고 동일한 업종과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영업을 해나갔습니다. 창업 후 2년까지는 정말 많은 업무를 직접 발로 뛰고 영업을 확장을 해나갔고요. 그러면서 진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늘 고객사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토대로 내가 이제 창업을 해도 될지 말지가 좀 결정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창업도 사실은 소비할 소비자가 없다면, 고객이 없다면 사실 유지를 할 수가 없고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총동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꾸준한 고객 그리고 소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영업을 했지만 이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게 한 번에 끝난다면 사실 지속 가능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통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곧 단골 고객 확보가 무엇보다 사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골 고객 확보는 곧 충성 고객으로 이어져서 소개까지도 이루어지는데요.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는 운영의 최적화, 그리고 성실한 결과 보고, 그리고 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1차적으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꾸준함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는 제 카톡에 한 달에 몇 번씩 아직도 하냐라는 카톡이 많이 오는데요. 그만큼 저희 업종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업종이든 지속 가능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를 보면 결국 이를 믿고 맡겨주시는 업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지속 가능하도록 단골 클라이언트를 만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골 고객 확보는 곧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도달했을 때 충성 고객으로 이어져서 소개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객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수용을 못해, 업무를 못해, 운영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고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운영 인력을 확장을 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꾸준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정말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단골 고객 확보, 거기에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종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저에게 살포시 DM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운영까지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영업의 확장, 신규 고객 확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출이 상승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단골 클라이언트도 평생 가는 단골 클라이언트는 없거든요. 고객분들은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온라인상의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꾸준히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하고 동종업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늘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실행사의 역할을 확장을 하려고 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정말 다양하죠. 쿠몽, 오투잡, 숨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 또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어떤 강사분들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같이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숨고나 쿠몽, 오투잡을 통해서 매출을 확장하시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으로 하시는 청소 정리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교육업, 집에서 하는 홈PT라든지 이런 분들도 숨고를 통해서 매출을 확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부분도 이제 쿠몽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고객을 유입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의 일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매출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고민할 때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그 수수료는 그 플랫폼을 이용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다면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온라인 유통 쪽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늘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A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마켓컬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몰들을 통해서 판매를 늘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매출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온라인 공고를 했을 때 제가 중고나라를 되게 물건을 팔고 제 이제 아이의 용품들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실제 중고거래라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아니고 일반 업체분이신데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는 사례를 좀 저는 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업체분들이 좀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고나라도 그렇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토대로 지방 상권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용을 해서 판매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고떨이 목적이라든지 객단가가 높은 그런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로 그렇게 파셔서 재고를 떨구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행사 커뮤니티에 대한 활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자주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대행사를 통해서, 대행사 커뮤니티, 뭐 아이보스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인프라를 쌓아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업종의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PC방도 PC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강사분들은 또 강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실제 영어까지 이어지는데요.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둘 확장을 하다 보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사실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전단지 돌리고 명함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많이 힘든데 온라인을 통한 영업 방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오프라인 매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의 영업의 어떤 지역적인 제한성이 온라인과 병행을 하면서 확장 가능한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이렇게 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꾸준히 어떤 매출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로 뛰고 영업을 하기보다는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딱 포인트를 잡는 게 직원분들, 함께 성장하는 직원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저의 어떤 큰 고민, 과제는 그런 건데, 광고 대행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 극복 방법, 뭐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직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숙제인데, 하지만 저는 늘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사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단순한 부분부터 영업을 그러니까 위임을 했어요. 거래처를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관리를 했고요. 내부 업체를 위한 보고서나 진행 관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만 직원들한테 맡기고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직원을 믿지 못하고 업무 위임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핑계 삼아서 직원 채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저 동감하는 게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또 쓰는 게 힘드실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직원한테 투자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손 가는 업무들을 덜고 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들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회사가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저는 성장을 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리뷰팩토리의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온 직원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좀 새로운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업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분들과 이제 지인분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일 잘못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전 대표 입장이고 그 지인분들은 아무래도 제 밑에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감정이 서로 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좋게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사업을 한참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100이면 100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서 좀 지인분들과 하시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 또한 초기에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가 됐고 의지는 했지만 결국 좋게 끝나지 않은 걸 보면서 아, 참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거치면서 저는 이제 직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해주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좀 아쉽게 헤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기존 직원분들, 신규 직원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공존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업무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프로세스가 잡히고 체계도 잡히면서 이제 운영팀이 이제 많이 안정화되는 걸 느끼면서 매출에 집중을 또 할 수 있고 내부 직원이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의 3년 후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멀리 보면서 어떤 직원 채용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도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지금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기반으로 제가 업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온라인 업종은 아마 발전이 더 되리라 생각해요. 요즘 영상 쪽도 그렇고 미디어 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소통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질 거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지금 그 실제 현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SNS 이용률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럴 마케팅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뷰팩토리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미디어 시장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발맞춰서 미디어 컨텐츠 연구그룹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랜딩 해가시는데 미디어 활용을 꼭 하셔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운영을 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6년 동안 해온 사례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원하는 목표에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장을 1년 뒤를 돌아보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막상 업무를 했을 때 내가 성장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1년 전을 돌아다 보면 많이 성장이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장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해가시고 열정적으로 해가시다 보면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내가 많이 성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늘 성장하시는데 응원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 하루하루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